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강도 높게 계속해서 정보 정책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탄소 중립이죠. 비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활발하게 더 먼저 선도하고 있는 것은 해외 시장인데요. 이 탄소 중립위원회가 어제 또 열렸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을 보니까 2050년 석탄 화력 발전 전면 폐지라고 되어 있고 2050인데 또 뭐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옛날에는 2050은 영화 속에 있는 내용 같았는데 그렇죠? 2050년이 오죠. 네. 그때 연세는 네 말씀 그래도 안 레몬 드리겠습니다. 남자보다는 어리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가만히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석탄 화력 발전 관련돼서 2050년까지 완전 중단하겠다라는 네. 쪽으로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한 40% 기존에 26.3% 정도 됐었습니다. 이 정도를 확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8월 달에 제시했던 목표가 이란이라고 있었는데 이쪽이 석탄 발전소 한 7기는 남겨놓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까지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A안과 B안 중에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쪽인데 A안은 LNG를 포함한 화력 발전소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쪽이고 B안은 LNG 발전만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CU죠. 이쪽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쪽인데 아마 현실적으로 B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런 당연히 친환경 정책 쓰는 거 좋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고 지구를 아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만 그 사이에 그러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너무 그쪽으로만 올인했었을 때 중간에 지금 현재 당장의 전력은 누가 챙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 쪽에서 유럽과 같은 특히 전력 비용들이 증가해서 이를 또 다 부과될 수밖에 없는 전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 또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좋지만 또 과도기적인 흐름들도 잘 챙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게다가 친환경차 비중을 최대 97%까지 확대를 한답니다. 앵커님도 이제 전기차 타셔야 되겠네요. 아, 또 네. 차를 바꿔야 되나 봐요. 또 네, 네. 그만하시죠. 네. 네. 차를 지금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비싸서 또 그리고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사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다 깔리게 되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하면서 전기차 수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중에는 정말 일상화되면서 2050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네. 이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난도 좀 문제로 따라오긴 할 텐데 네. 투자자들은 그래도 탄소 중립이 큰 흐름이니까 그쪽으로 투자처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된 피해 종목들이 문제겠죠.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를 어떻게 절감하느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뭐 제조업들, 그렇죠. 철강사들. 네, 철강부터 뭐 시멘트, 석유화학, 뭐 정유 이런 쪽의 섹터들인데 다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구로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들어가는 그러니까 석회석을 떼서 시멘트로 만들 때 들어가는 열을 가하는 쪽을 이제 이런 폐기물 쪽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또 뭐 석유화학 쪽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맞아요. 뭐 또 수소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존에 이어가던 사업들을 이제 라인을 바꾸거나 조정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더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즉 비용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기업들한테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영내와 영외가 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럽 쪽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너무 강화돼서 타이트한 환경 규제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비용입니다. 그 비용 증가는 앞으로 관련된 업체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철강업체나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이 역시도 이들은 이겨내는 건가요? 네, 이겨내야죠. 이겨내는
뭐 누구랑 싸웁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늘어나면 날수록 이제 당연히 수익성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를 어떻게 통제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차라리 비용을 안고서라도 매출을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만만하게 이 업종은 대부분 또 사이클 업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상황들 쪽에서 오히려 어떤 사이클이 좋을 때, 그저 호황 때 비용을 많이 떼고 또 이제 좀 약간 사이클이 축소가 됐을 때는 좀 적게 뜨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도를 하되 비용이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친환경 흐름의 수혜를 받을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볼 섹터를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관련주도 너무나 많아서 저희가 뭐 하나씩 특징적으로 다뤄보긴 했는데 네. 김미수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있을까요? 그 딱히 떠오르지는 않고요. 네. 이 질문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저희가 다 아는 일반적으로 뭐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에서 그렇죠. 뭐 태양광, 풍력, 뭐 요즘엔 조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조력은 뭔지 아시죠? 조력자. 네,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무슨 이야기 하실지 뻔히 보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부터 또 나오고 있는 뭐 수소 관련된 쪽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상황들은 당연히 이제 이 관련된 쪽,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로는 또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또 약간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환경을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대두를 하고 있는데 설치했다가 또 만약에 뭐 산사태나 맞아요. 뭐 이런 또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또 재활용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이죠. 대표적으로 철강만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설치량을 늘린다, 뭐 수주량을 늘린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큐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있는데 지금 종목들 여기서 뭐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갑니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도 많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풍력도 태양광도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도 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완벽하게 이쪽으로만 키우자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 또 국내 친환경 관련주들이 이미 이런 흐름을 주가에 어느 정도 녹여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꼽아드리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또 탄소 포집도 살짝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이 CCUS라고 이제 크게 약자로 말하는데 이 기술은 무엇인지 또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를 찾아볼까요? 네, 이 기술을 설명하면 이제 탑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는 흡수탑, 네. 그 다음에 재생탑, 하얀 거탑.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혼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흡수탑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제와 함께 배기가스를 같이 흡수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재생탑으로 가서 이를 고온의 수증기로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걸러지게 되면서 흡수체랑 또 분리가 되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지하에 저장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를 가지고 또 소재로 개발하는 쪽으로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친환경으로 가서 나오는 소재가 이어진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뭐 KC 코트레일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늘 그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맞아요. 또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죠. 그런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랜만에 이런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하루짜리 지금 흐름으로 나온다는 게 아무래도 기존의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보여줄 미래지만 아직 좀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차익 매물이 더 빠르게 나오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코트레 그리고 그린케미칼 오늘 모두 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장대 음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케미칼은 상한가까지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8% 상승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지금은 체크할 수 없고 단순히 기대감, 뉴스가 나왔으니 일단 팔고 보자. 어떻게 보면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들은. 일단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마지막 단계에 저장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어떤 친환경 소재로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쪽을 국제 과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해서 지금 막 사업이 흥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정도만 반영되는 측면 쪽으로 바라보는 게 시장에서가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친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전력난이 말씀하신 그 단점, 큰 단점으로 대두되면서 원전 관련주도 같이 오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막 효율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1년 뒤에 가면은 모든 전력들의 뭐 한 90%를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원전 관련주가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반대로는 그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아무래도 뭐 다 바라보는 게 2030년, 50년 이런 식으로 장기 흐름인데 그 사이에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예, 특히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전력은 누가 담당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빈틈의 과도기는 원전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벌써 프랑스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영국도 이번에 원전 참여 쪽으로 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들의 특징을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전력 요금들이 급등한 나라들이죠. 맞아요. 유럽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과도기적으로는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가 그쪽에 변화를 자리 잡는데 이쪽은 막 따라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유가나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대표적인 화석연료 가격들이 약간 좀 주춤했을 때 그때 한번 기회를 잡고 타이밍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탄소 중립 관련주로 주목할 만한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또 오늘은 캠트로스도 상승을 했는데 캠트로스와 함께 김민수 대표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건 아니고 소개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볼까요? 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 너무 오래된 테마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특히 뭐 한솔홈데코나 이건산업 관련된 특히 뭐 조림 사업들 네. 잘 조려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갈치조림. 네, 네. 이런 조림 산업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구성에서 약간 한계가 나오는 게 특히 지금 최근에 목재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한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하반기부터 글로벌 목재 가격 럼버 이쪽이 꺾이다 보니까 네. 하반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지금 같은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한계를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점에서 길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이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성은 뭐 저희가 다른 쪽으로 더 잘 알려진 전해질 쪽에 더 잘 알려진 쪽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라든가 휴캠스도 한번 부각을 받았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좀 고민이 많은 주가들을 보여줬는데 차라리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이요? 네, 데이시 케미칼이라든가 이쪽은 그래도 친환경 쪽에 가깝고 오히려 또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나 또 바이오 황도 있습니다. 바이오항은 뭐예요? 황 바이오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이쪽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쪽인데 네. 그 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친환경 비료 이런 쪽으로 만드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실적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쪽으로도 분류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실적 흐름들과 그래도 앞으로 쓰일 용도가 더 많은 쪽 생각하게 되면은 유니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니드가 갑자기 또 나왔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네. 몇 차례 그래도 실적 흐름들 괜찮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 쪽인데 네, 주가 위치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칼륨 가격들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이쪽이 석탄과 연관돼서 나오는 부분들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도 가격들 상당히 강하고요. 특히 이쪽이 이산화탄소 포집 쪽으로 사용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수소 쪽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특히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수소를 추출할 때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쪽이 이 칼륨 쪽이 쓰이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데 이쪽은 약간 아직 좀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당장은 칼륨 가격만 생각한다고 해도 실적 흐름들 3분기도 괜찮을 것이다. 쪽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부분 약간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대를 높여가는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13만 원대 초반대 13만 원대 밑에서 정도 쯤에서는 눌림 목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번 고점은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 쪽에서 16만 원대, 손절가는 1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 필수 소재인 탄산칼륨을 만드는 유니드입니다. 목표주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인데요. 마무리하기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은 이 탄소 중립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그냥 투자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적극적으로 모아 봤던 기억이 별로 없고요. 네, 특히 유니드는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칼륨을 통해서 또 비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쪽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모아간다는 표현으로 쓰기보단 트레이딩 쪽이 일단은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적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군들을 대응해보자. 오늘의 탑픽은 유니드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